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정리해보면서 과연 하락장이 시작된 것인지 분석해보고 월가의 징크스를 통해 올해 미국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의 이번 달 탑픽 주식과 루시드, 리비안, 허니일, 델타항공, 게임스탑 주가 및 소식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분석해 봄으로써 계속해서 하락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긴축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들어 주식시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시작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면 최근 일주일간 미국 3대 지수 변화율을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나스닥은 5% 가까이 하락했지만 다우지수는 고작 0.2%만 하락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지식들이 투자할 때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되면 가치주나 배당주들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스닥이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다우 종목들은 관심 밖이었죠. 작년 테이퍼링 시작 때부터 금리 인상을 생각해서 다우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계좌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올 악재를 확실히 안다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미리 해두는 게 계좌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올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권 금리가 1.77을 달성하여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시장이 금리 인상에 적응했다는 증거로 나스닥 하락률을 비교해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기울기로 금리가 상승해도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더 급등했는데도 나스닥이 덜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 이슈를 큰 악재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공포지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공포는 이미 하락장인 것 같은데 공포지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제 변동성 지수 빅스는 4.43%나 하락했습니다. 피어인 그리드 수치는 1이 올랐습니다. 즉 아직 완벽한 조정장은 아니고 추후에 다우나 S&P까지 급락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조정장의 시작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비트코인도 최근에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동일한 이유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 장소인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시위로 채굴 작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관심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석가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릴수록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1만 달러까지 간다는 분석을 내렸지만 골드만삭스는 금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고 공급이 제한된 만큼 향후 5년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갈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매수를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메타버스와 전세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향후에 더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CNBC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새해 첫 주 나스닥이 5% 가까이 하락하며 안 좋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 2022년 투자 전망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새해 첫 5거래일의 주식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한 해 시장이 부진하다는 월스트리트의 퍼스트 5데이즈 징크스 때문인데요. 증시 분석업체 스톡트레이더스가 1950년대 이후부터 분석했을 때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S&P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82%의 확률로 연간 주가가 계속 상승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래 노란색 화살표가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증시가 좋았을 경우에 한 해 S&P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14%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해 첫 5거래일 동안 안 좋았을 때는 S&P 성장률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검은색 화살표입니다. 대부분 하락 또는 보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NBC에서는 이 지표는 징크스에 불과하지만 올해 초부터 급격한 하락을 한 시장을 볼 때 두고 볼 만한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좋은 주식들을 계속 분석해서 주워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면 될 듯합니다. 결국 시장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죠. 크레딧 스위스가 이번 달 최고 주식을 발표했는데요.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먼저 디즈니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테마파크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분석가는 디즈니 플러스 사용자는 회계년도 2022년 1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했으며 테마파크 재개장에 대한 우려 등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각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것도 전체 가입자 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로 뽑혔는데요. 지금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마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세 개 종목 중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마소가 좀 더 나을 듯하고 리스크는 있지만 좀 더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디즈니와 아마존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만 배당이 있습니다. 마소와 아마존의 3년 PER을 봐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PER이 거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마소는 꾸준히 PER을 유지하며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 주가에 맞춰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현재 PER은 141로 아주 높지만 포워드 PER을 보면 45로 향후 좋은 매출로 PER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종목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타겟 주가와 투자 의견을 봐보겠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 21명 중 15명이 매수 의견이며 타겟 주가는 196달러로 지금보다 24% 상승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5명 중 24명이 매수 의견으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타겟 주가는 317달러로 지금보다 18% 상승 가능합니다. 아마존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향후 주가 상승도 27%나 가능할 듯 보입니다. 세 개 종목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이 좋으니 각자의 기준에 맞춰 고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루시드가 어제 10%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유럽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루시드는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 루시드 에어 예약을 받았고 아직 인도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추후 자세한 배송 일정을 공지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뉴스가 1월 5일날 나온 것을 보면 해당 뉴스로 올랐다기보다는 최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락업 해제 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1월 19일 수요일날 73%의 물량이 락업 해제되는데 락업 해제 전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니 과거 퀀텀스케이프의 차트가 생각납니다. 보시다시피 퀀텀스케이프는 스펙 합병 후 락업 해제 전 여러 호재 뉴스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10불에서 140불 가까이 급등했고 숏스퀴즈가 터지고 락업 해제가 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퀀텀스케이프와 달리 실제 생산되고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렇게까지 급등하거나 폭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락업 해제 전후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각자의 트레이딩 포지션에 맞춰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루시드도 테슬라처럼 앞으로 호재가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비안이 최근 급락했다가 조금 회복한 모습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아마존과 세계 4위 자동차 업체 스텔란티스가 협력한다는 뉴스 발표 이후 급락했습니다. 아마존이 스텔란티스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시보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아마존은 스텔란티스가 2023년 출시될 전기벤 램프로마스터 전기차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비안의 차량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스텔란티스 벤까지 받으니 리비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급락한 것 같은데요. 스텔란티스는 이번 계약 이전에도 2018년부터 아마존의 차량 수만 대를 공급해왔고 아마존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리비안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리비안에 대한 악재 소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다른 뉴스를 보면 상장 이후 이익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는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리비안 CFO가 우리는 이익보다는 시장에 새로운 차량을 빨리 출시하는 것을 우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차량을 엄청나게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 연구개발을 해서 새로운 차량을 빨리 출시한다는 말 같습니다. 이 말은 당장은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고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으나 미래 리비안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투자은행 UBS에서 앞으로 허니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수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를 237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허니엘은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핵심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초고층 빌딩, 대형 건물, 항공우주, 공장 자동화 시스템 등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22년과 23년에 놀라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고 허니엘의 매출 3분의 1을 차지하는 항공우주 산업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허니엘과 같이
항공우주 산업을 하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배당도 1.86%나 있으며 올해 금리 인상 시 잘 버틸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델타 항공 투자 의견을 매수로 사행하면서 타겟 주가를 48달러로 올렸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들의 출장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기업들이 비즈니스 출장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공사가 델타 항공입니다. 또한 다른 좋은 항공 주식으로는 알래스카 항공을 토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유가만 많이 오르지 않는다면 항공주들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기관들에서 델타 항공의 타겟 주가를 50달러 부근으로 올린 것을 보면 최근 점고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합니다. 작년 초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밈 주식인 게임스탑이 시간의 거래에서 20%가량 급등하다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게임스탑이 NFT를 위한 시장을 개발하고 암호화폐 분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부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요즘 NFT만 들어가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NFT 관련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NFT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회사들을 분석한 영상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